네, 반갑습니다. 권 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많은 공약 중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공약은 많은 이슈를 모으고 있는데요. 임기가 시작되면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 있는 종합청사에서 집무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대통령 당선인, 사실 이 문제는 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도 청와대의 일부 혹은 전체 이전을 검토한 바 있었고,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기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기려고 했다가 의전과 경호 등의 문제로 검토 7개월 만에 이전을 포기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품격을 겸비하여 건축한 대한민국의 상징이요, 또한 하나의 큰 요새입니다. 청와대는 비상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지하벙커 시설이 되어 있고, 대통령의 긴급 이동을 위한 전용 헬기장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좋은 시설을 다 마다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청와대를 기피하는지의 이유와 또한 이전하려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압축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경복궁 뒤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 환경적, 심리적으로 국민들과 다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청와대 앞길도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감히 청와대 근처에 갈 수 없는 권위의 성지처럼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권력의 집중화, 더 나아가서는 권력의 남용까지도 고착화되었던 고리를 끊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전은 일반 가정집 이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엄청난 이전 비용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의 안전인데요. 광화문에 있는 종합청사의 주변은 고층 건물이 많아 대통령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즉, 적들의 테러나 저격에 의한 살해 위협이 대단히 높다는 설정이고요. 또 하나는 종합청사에 없는 지하 안전시설과 영빈관, 그리고 전용 헬기 시설이 있는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설정이기에 종합청사보다는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이전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시설이 충분하고 보안이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용산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고려시대부터 이 용산은 한강을 끼고 있는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부자골이라는 의미인 부원현이라 불렀으며, 조선시대에는 전국에서 모아진 세금이 한강 물길을 따라 조은선을 통해 이 용산에 있는 한강진 나루에 집결하였는데요. 조선시대의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용산은 지금의 남산인 목멱산의 남쪽 방향에 형성되어진 고을인데요. 일왕산에서 한강으로 뻗어있는 산줄기의 구불구불한 산세가 마치 용과 같이 생겼다 하여 용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멱산 아래로 뻗어내려오는 줄기를 둔지산이라 불리었고, 그 둔지산 아래의 동네를 둔지방이라고 불렀는데요. 둔지방은 우리 선조들의 터전이었지만 임진왜란 때는 외놈들이 주둔을 했었고, 길이 넓고 평탄해 서울역, 남대문을 거쳐 한양의 도성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하였으니 구한말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청과 일본이 대립을 했을 때 이모군란을 계기로 청나라의 군사들이 주둔하여 외세 침략의 거점이 되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용산역을 세우고 118만 평에 달하는 둔지방 일대에 일본의 군사 병영을 설치하여 주둔하며 일본군 사령부가 위치하였고, 그 전에 용산이라 불리었던 곳을 구용산이라 하였고, 자신들이 세운 용산역 인근을 신용산이라 이름을 붙이며 침탈을 자행했던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군이 일본의 군사시설이 있는 이곳을 접수했고, 1949년 병력을 철수했다가 한국 전쟁 후인 1953년에 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이유로 이곳에 다시 복귀하여 현재의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용산은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용산은 많은 개발을 통해 강남 못지않는 비싼 땅값을 자랑하고 있고, 국방부 청사,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 가족공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남동, 이태원 등의 많은 볼거리와 맛집으로도 유명하며, 용산역을 중심으로 국철과 지하철의 연계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명실공히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며 새로운 수도를 세운 한양과 경복궁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최적지라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배산임수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이며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도시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청와대에 입성했던
활동했던 전 대통령들의 말로가 예외 없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감방에 들어가 수감 생활을 하거나 혹은 서거하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물론 군인들의 비리나 혹은 세력 싸움의 희생자들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시대에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풍수지리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일부 풍수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지금 청와대가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긍정의 소리와 우려하는 여론이 상반되어 들끓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로 하든 그 장소보다도 그것이 개인의 아집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과 유익을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아울러 첫 시험대에 오른 이 이전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